자, 어떤 회사가 초등학생용 학습지 회사입니다. 뭐 대교나 구몬과 같은 학습지 회사인데 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그 정보들을 줬습니다. 그 지원자한테. 자, 이 그 산업 분야에는 메이저 업체들 몇 개가 꼭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그 정보를 간단하게 줬습니다. 물론 이제 PT 면접을 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나 데이터가 주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대면 면접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글쎄요, 뭘 해야 될까요? 이걸 즉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면접관들한테 뭘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예, 분석의 틀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외부 환경, 내부 환경으로 나눈 그 환경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답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학습지 회사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은 시장과 고객, 그 다음에 경쟁 구도, 내부 환경은 시장 내 지위,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쟁력 측면에서 나누어서 분석을 먼저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면접관들이 이 사람은 사업 기획에 대한 틀도 알고 있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틀을 세우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실제 그 각각의 요소별로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용 학습지 회사의 외부, 내부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나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아까 주어져 있던 몇 가지 정보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예, 퀵 앤 더티 어널리시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추정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자, 시장과 고객 측면에서 학습지 회사의 학습지 시장, 그 다음에 학습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어떤 니즈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미 정보에서도 주어졌지만 학습지 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어떻습니까? 이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저출산이죠. 그죠? 그래서 학령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학습지를 이용하는 고객보다 앞으로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더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학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니까 산업의 성숙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이제 추정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즘 고객들은 학습지보다 학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추정입니다. 자, 경쟁 구도를 한번 볼까요? 자, 메이저 경쟁사가 다 버티고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학습지 산업이 진입장벽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러니까 진입장벽이란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 산업에 뛰어들 만한 경쟁자가 많은지 없는지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그냥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뛰어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동차보다 진입장벽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진입장벽이 낮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습지 회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가 되겠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적으로 이 학습지 시장에 뛰어들 예비적인 플레이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플레이어들이 뛰어들면 앞으로도 경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시장 내 지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아까 정보대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이나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습지 회사. 예, 이겁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이 학습지 회사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학습지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뭐냐면, 예, 강력한 방문 판매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학습지 회사의 그 학습지 선생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학습지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그
조직을 방문 판매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방문 판매 조직 네트워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그게 어찌 보면 이 회사의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상황이 제가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보고 그 아주 팩트에 기반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상식이나 저의 추정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면접관들이 충분히 그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훌륭한 답변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나 고객 측면에서 뭔가 이 경쟁도 포화가 되고 산업도 성숙기에 이르는 상황이고, 경쟁 구도도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상황, 그리고 시장 내 지위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의 변동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 자, 현금은 많이 보유하고 강력한 방문 판매 조직을 보유한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도출해야 되는 사업 전략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습지 시장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는 강력한 방문 판매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충분한 현금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예, 만약에 저라면 강력한 방문 판매 조직을 활용한 다른 사업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꾀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문 판매 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대표적인 게 보험이죠. 또 보험 말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의료기기 판매, 그죠? 또는 지금 뭐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정수기 렌탈 사업, 이런 것도 방문 판매 조직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강력한 방문 판매 조직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결론을 도출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훌륭한 답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업 기획형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사업 기획의 아이디어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요. 면접관들은 항상 그 사업 전략의 컨셉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틀을 제시하고 그 틀에 맞게 분석을 시도하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대면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다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지금 당장 생각나는 대로 잘 이렇게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면접관들은 이미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면 면접인 상황인 경우에 고객이나 시장에 대한 외부 환경 분석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질이 낮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분석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면접관들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틀에 맞게 분석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시고 그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면접관들한테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사업기획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